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아우디 타이칸, 아우디 이트론 GT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시간으로 2021년 2월 9일 아우디에서 새롭게 출시한 전기 스포츠 세단인 이트론 GT를 런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이트론 GT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일반 GT 모델과 또 하나는 RS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아우디에서 출시한 이트론 GT 모델은 기존 포르쉐 타이칸과 같은 뼈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똑같아요. 같은 상황에서 외관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공기 저항 계수가 약간 다르고 그리고 들어가는 부품이나 소소한 것들이 좀 다르고 디자인 계통이 좀 다르고 그래서 한쪽은 포르쉐 타이칸이라는 새로운 스포츠 전기차의 카테고리를 형성했다고 하면 아우디에서는 기존 전기차 라인업에 새로운 GT 라인을 추가하면서 포르쉐의 이미지는 조금은 놔두고 아우디 이미지를 입힌 상황에서 고성능 전기차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아우디 이트론 GT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스펙이 일반 GT는 타이칸의 4S 그리고 이트론 GT RS 모델은 타이칸 터보와 비슷한 스펙을 나타내고 있고요. 실제 사용되는 구동에 관련된 부품들, 배터리나 모터 종류 같은 것들은 똑같은 부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아우디만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아우디 이트론만이 사용하는 부품이 첨가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동그라미 4개의 아우디의 마크가 들어가 있고 타이칸보다는 약간 저렴한 그런 가격을 형성하면서 좀 더 아우디를 좋아하는 아우디 매니아들에게 접근하기 좀 쉽게 만들어낸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번에 출시한 이트론 GT RS 모델 같은 경우는 크기가 기존의 BMW 8 시리즈나 테슬라 모델 S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과 아주 비슷한 사이즈를 형성하고 있어요. 4개의 도어로 이루어져서 넓은 뒷자리 공간도 유지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실내 공간은 타이칸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실차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차의 구조적인 것도 보자면 기존의 아우디가 표방하는 콰트로 4륜구동이죠. 4륜구동의 그 이미지는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4륜구동의 이미지 자체가 아우디에서 이름을 콰트로라고 붙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4륜구동의 시스템은 타이칸과 다른 게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이 타이칸과 마찬가지로 2단 변속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1단은 런치할 때 쓰는 그러니까 차를 출발시킬 때 사용하는 아주 높은 토크를 사용하는 트랜스미션을 적용했고 그리고 2단 미션은 좀 더 고속에서 연비를 좋게 할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인 출력을 이끌 수 있는 고속형 변속기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단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칸과 마찬가지로 뒷바퀴를 최대 2.8도까지 회전할 수 있는 후륜 스티어링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트론 GT 모델과 이트론 GT RS의 출력의 차이는 뒷바퀴에 연결되어 있는 모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앞바퀴에 들어가 있는 모터는 두 대 모두 최대 235마력을 뿜을 수 있는 모터가 들어가 있고 뒤에 모터는 일반 이트론 GT 같은 경우는 최대 429마력을 출력할 수 있는 모터가 들어가 있고 RS 모델에는 450마력을 뿜어낼 수 있는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이 두 마력이 합쳐져서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은 아니고 두 개의 모터의 출력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최대 출력을 이끄는데 일반 GT 같은 경우는 최대 522마력까지 끌어낼 수가 있고 RS 모델 같은 경우는 최대 637마력까지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대 522마력과 637마력은 항상 악셀레이터를 풀로 밟았을 때 나타나는 마력은 아니고 2.5초 동안 차를 순간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 런치 모드의 오버부스트 기능이 있는데 그때만 2.5초 동안 최대 마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아우디 GT 모델 같은 경우는 0 100km가 최대 4.1초, 그리고 GT RS 같은 경우는 0 100이 3.2초로 표시가 되고 0 60마일 같은 경우는 이트론 GT는 3.9초, 그리고 이트론 GT RS 같은 경우는 3.1초 동안에 60마일까지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의 최대 속도는 일반 GT 같은 경우는 245km, 그리고 GT RS 모델 같은 경우는 250km까지 도달한다고 합니다. 딱 데이터를 보더라도 타이칸과 다른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이칸 같은 경우는 악셀레이터를 띄었을 때 좀 더 공격적인 회생 제동 에너지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코스팅, 그러니까 차가 어느 정도 계속 나아가게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출시한 아우디 이트론에도 똑같이 그 기능을 코스팅 우선 기능으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다르게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더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RS 이트론 GT 같은 경우는 차가 움직일 수 있는 필요 충분한 무게가 대략 2331kg 정도 되고요. GT 모델 같은 경우는 2296kg 정도 됩니다. 대략 RS 모델이 한 35kg 정도 더 무겁네요. 그리고 적용 가능한 휠은 기본 20인치 5스포크 알로이 휠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최대 21인치 휠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은 똑같죠.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그런 서스펜션을 적용을 함으로써 기준 중앙 높이에서 차를 밑으로는 약 2.3cm 정도 낮출 수 있고요. 위로는 대략 한 2cm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높이로 보게 된다면 대략 한 4.3cm 정도 되겠죠. 총 높낮이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짧은 그 높낮이 조절 기능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상당히 그래도 여유 있게 폭이 조정이 된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출시한 이트론 GT 같은 경우는 공기 저항 계수가 항력 계수라고도 얘기하죠. 0.2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타이칸은 0.2예요. 이거는 디자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기 저항 계수를 타이칸 만큼 낮추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아우디의 그 헤드라이트라든가 그릴 이런 모양을 좀 더 표방하기를 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아우디 이트론 GT에 적용되는 배터리는 총 93kWh의 배터리 팩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배터리 팩의 총 용량을 다 사용하지 않고 최대 85kWh의 용량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칸 4S에서 표현이 되는 그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가 장착된 킬로와트가 83.7이라는 것을 감안한다고 본다면 가용 용량이죠. 대략 1.3kW 정도 높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아우디 GT는 타이칸에 나왔던 그 배터리를 똑같이 사용했지만 좀 더 가용 용량을 늘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타이칸이 페이스리프트라든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배터리의 가용 용량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우디 이트론 GT도 타이칸과 마찬가지로 DC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요. 23분 동안 최소 5%에서 최대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충전을 5분, 10분 이 정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행 가능한 거리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스펙을 보게 되면 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 채 400km가 되질 않기 때문에 어떤 지방이라든가 좀 더 장거리를 갈 때는 차의 효용 가치가 그렇게 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실제 겨울에 사용하는 것과 또 여름에 사용하는 때 그 차이도 많이 나고, 그리고 높낮이가 많은 길을 갈 때는 아무래도 평지를 가는 것보다 배터리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럴 때 어느 정도 주행 거리가 줄어들게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 면이 있어요. 아무튼 실제 이 부분이 테슬라에 비해서 아니면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좀 더 약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타이칸을 예를 들면 제가 있는 이곳에서는 타이칸이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진 않아요. 물론 독일 포르쉐 본사에서 발표하기로는 지난해 2만 대가 살짝 넘는 2만 15대였던가요? 아무튼 그 정도의 전 세계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 북미 시장에서 판매되는 양은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타이칸의 의외의 그 북미에서 부진한 판매 현황은 경쟁 차종과의 어떤 비교에 있어서 큰 비교 우위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또 가격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출시한 아우디 이트론 GT 같은 경우는 기존의 타이칸 모델 같은 경우는 테슬라 모델 S와 비교를 했을 때 시작 가격으로만 비교한다면 둘이 비슷한 금액이 될 수는 있지만, 타이칸을 구매하게 된다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옵션을 넣고 하다 보면 테슬라 모델 S보다 좀 더 돈을 많이 내고 사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면, 이번에 출시한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는 테슬라 모델 S와 비슷한 금액으로 이렇게 구매 가능하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어떤 금액적인 경쟁력을 좀 보게 됩니다. 차의 매니아층을 봤을 때 일반 엔진이 달려있는 차는 포르쉐 브랜드 네임이 좀 더 강할 수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는데, 실제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의 포르쉐 타이칸이 그동안 가졌던 포르쉐의 감성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하고요. 이건 저 개인적인 평가일 수도 있지만
있지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실내 디자인 쪽을 보게 되면 이트론 GT 같은 경우는 타이칸처럼 다량의 모니터를 다 넣어놓진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계기판 그리고 센터 패시아에 있는 모니터, 이 두 개의 모니터만 적용을 했고, 최근에 다른 아우디 모델에서 적용하고 있는 센터 스크린을 아래 위 두 개로 이렇게 적용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조차도 이번에 이트론 GT 같은 경우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우디 GT 같은 경우는 미국 기준으로 한 10만 1000불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RS 이트론 GT 같은 경우는 14만 1000불 정도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옵션을 더 넣고 하게 되면 좀 더 금액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대략 비슷한 그 성능의 테슬라 모델 S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과연 이번에 탄생한 이트론 GT 같은 경우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했고 또 어떤 주행 기능을 갖고 있고, 테슬라만큼의 자율주행 기능이 좀 더 추가가 됐는지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한데, 많이 추가가 됐다면 월드 프리미어 때 다 설명을 했겠지만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았던 걸 보면 별다른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추가 없이 거의 타이칸과 비슷한 그런 기능을 나타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트론 GT에도 마찬가지로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옵션으로 적용이 되는데, 노란색으로 적용하는 타이칸과는 좀 더 차별이 되는 컬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쉽지만 최근에 아우디에서 적용하는 전자식 사이드 미러는 이번에 이트론 GT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이칸 같은 경우는 최근에 후륜구동 전용 차도 출시했는데, 이트론 GT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 전용 차를 만들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이트론 GT의 후륜구동 모델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그리고 RS 모델은 기본적으로 카본 파이버 루프가 적용이 되고요.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레이저 라이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웨이 연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RS 전용 인테리어 트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디스크는 그 텅스텐 카바나이트 코팅이 된 디스크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디스크냐면 그 포르쉐에서 사용하고 있는 텅스텐 카바나이트 그 디스크하고 같은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특별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렇게 짧게나마 새롭게 런칭한 아우디 이트론 GT와 RS 이트론 GT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차들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 딜러십에 배달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